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파월의 블러핑이 셀까요? 시장에 자신감이 셀까요? 이 이야기 왜 드리는지 월요일자 꿈은 들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금리 인상 중단 시사한 캐나다 중앙은행 포커 고수가 분석한다면 이런 제목이었잖아요. 여기에서 국제 금융시장 흐름을 포커판에서 벌어지는 블러핑으로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곧 있을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역시나 오늘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국제 뉴스에 관심 있는 분들 아마 오늘 새벽에 일찍 깨어나서 아마 이 뉴스 챙겨서 보셨을 거예요. 바로 미 연준 올해 첫 통화정책회의 발표 요게 있었잖아요. 네. 여기서 기준금리 발표를 했는데 결과는 시장의 기대대로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 즉 베이비 스텝만 했습니다. 시장이 기대대로 그대로 갔다는 거죠. 특히 요번에 베이비 스텝, 지난해와 비교하면 많이 낮아지긴 낮아졌어요. 왜냐? 지난 3월 이후 가장 적은 폭의 인상이거든요. 대부분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 국면에서 벗어나 속도 조절 기조를 당분간 더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다들 아시다시피 미 연준은 고공행진이 멈추지 않았던 물가 무려 8%, 9%에 육박했던 그 물가를 잡기 위해 지난해 초 본격적으로는 여름부터 사상 초유의 4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 그러니까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이 올린 덕분인지 속도가 빨랐던 덕분인지 또 나중에 결과를 분석해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물가는요 12월 들어서 6%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둔화 흐름이 뚜렷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상 폭을 12월에는 0.5%포인트로 낮췄는데 이번에는 더 낮춰서 0.25%포인트 속도 조절을 했다는 거죠. 새해 들어서 그 속도를 조금 더 늦추면서 속도 조절 방침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시장이나 언론들은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실업률이 결정적인 배경이 됐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지난해 금리를 이렇게 많이 올리게 되면 당연히 실업률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요. 실업률은 미국에서 아주 탄탄해요. 물가는 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미 연준도 지금 경제 상황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기대한 대로 시장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0.25%포인트 안정적인 베이비 스텝만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도 올린긴 올린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기준금리는 이제 하단은 4.5, 상단은 4.75. 2007년 10월 이후 최고 수준이에요. 특히나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나라와의 금리 차잖아요. 1%포인트였는데 이제는 1.25%포인트로 더 벌어졌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나라 한은의 금통위 일정을 봤더니 23일로 예정돼 있거든요. 이때 어떤 결정을 내릴지 많은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겠죠. 네. 뭐 국내 언론들은 한은이 동결을 시킬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쏟아내고 있는데 그거는 오늘 얘기 끝까지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요 여기까지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시나리오대로예요. 그래서 시장의 관심 역시 파월이 기준금리 결정한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또 꺼냈느냐 파월의 입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파월이 오늘 새벽에 뭐라고 했을까요? 그런데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바가 있지만 중앙은행, 특히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 모호성을 띠기 마련이거든요. 이 외교랑 마찬가지예요. 자기 패를 다 까버리면 안 되거든요. 조금 모호하게 얘기하는 게 일반적인데 오늘도 비슷하긴 해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그런 전략적 모호성 이제 그만하고 좀 명확하게 얘기해 주길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고
다음번 FOMC, 그러니까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이 지금 일정상으로는 3월 21일에서 22일이거든요. 요 발표에서는 금리를 동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길 기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대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파월이 아마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기대를 했어요. 뭐냐면요. 이 금리를 지난해부터 올릴 때마다 파월이 기자회견에서 요 얘기를 꼭 붙였거든요.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적절한 것으로 뭐 해야 한다는 건 아니고 적절한 것으로 본다. 이런 표현을 꼭 붙였거든요. 근데 이 표현이 이번에는 없지 않을까. 3월에는 동결시켜야 되니까 이런 기대가 매우 컸습니다. 네. 그런데 파월이 오늘 뭔 얘기를 했을까? 역시나 파월 그냥 넘어가지 않죠. 전략적 모호성을 띱니다. 한 번 더 블러핑을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는 앞으로 물가 상승률을 2%로 되돌리기 위해 충분히 제한적인 통화 정책의 기조를 유지할 것이고 이를 위해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고 뭐 해야 된다고까지는 안 하고요. 또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전략적 모호성을 계속 띄면서 블러핑을 한다는 거죠. 요거를 좀 더 해석을 해보면 3월에도 금리를 계속 올릴 수도 있다. 너네들 동결 기대 크게 하지 마. 이런 경고를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시장에서는 요 얘기가 나오자마자 또 이렇게 말을 바꾸더라고요. 아유 3월에 또 올릴 수도 있지. 그러면 그 다음 기준금리 결정이 5월이거든요. 5월 FOMC에서는 연준이 동결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바로 내비치더라고요. 연준이 5월부터 금리를 동결하고 그렇게 되면 연말에는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오자마자 파월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뭐 비슷한 얘기예요. 이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게 오래 걸릴 수 있다. 너네들 생각하는 것처럼 빨리 잡히지 않을 거야, 물가가.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올해 기준금리 인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뭐 없을 것이다도 아니고 없을 것으로 보인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매파적인 발언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거죠. 근데 파월만 이랬을까요? 연준이 이날 성명서를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지속적인 복수의 금리 인상. 이 복수라는 것은 뭡니까? 한 번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문구를 그대로 유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명서대로라면 올해에도 2번 이상의 금리 인상 더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이는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금리 정점, 미국 금리 얘기입니다. 이게 4.75 높아도 5에서는 멈출 것이다. 라는 기대를 그대로 무참히 깨보신 거 아닙니까? 수차례 이상 금리를 더 올리겠다고 했으니. 그런데 이번에는요. 1월이기 때문에 이 연준 위원들이 점도표는 안 찍었거든요. 점도표는 분기별로 찍어서 발표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연준 위원들의 기준금리 전망이 어디까지 갈지는 아직 모르지만 지금 이 성명서대로라고 하면 적어도 지난해 12월에 점 찍었던 5.25까지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파월과 연준 위원들은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왜 이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을까요? 믿는 구석이 있나 보죠. 그렇죠. 파월은 이에 대해 이 얘기를 해요. 우리 정부에서도 부동산 연착륙 얘기하고 있잖아요. 미국도 지금 연착륙이 지금 논란거리인데 파월은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미국 경제 연착륙 할 수 있다. 이 얘기가 뭐냐면 통상 고물가 시기,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통해서 긴축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보통 경기가 나빠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실업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가계소득은 줄어들게 되고 그러다 보면 물가가 서서히 잡히게 되는데 파월 의장은요. 현재 미국의 경제 상황은 우려될 만한 경기 위축이나 실업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일이 없이도요. 물가 상승률을 원래 원했던 목표만큼인 2%대로 내려가는 것이 가능하다. 내가 조절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을 내뿜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연준 의장이 이렇게 자신 있게 하느냐? 연준이 지난해 엄청난 속도로 금리를 올렸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경제 이론에 따라서는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실업률이 높아져야지 정상이거든요. 근데 미국의 고용시장 지금 꿈쩍도 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완전 고용 수준인 실업률 4%대 및 3%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아니, 미국이 원래부터 이렇게 실업률이 낮은 거 아닐까? 그게 아니거든요. 코로나 대유행 초기인 2020년 4월 자료를 찾아봤더니만요. 이때 미국의 실업률이 몇 %였는지 아세요? 대공황 시절과 비슷한 15%까지 치솟았었습니다. 와. 근데 15%의 실업률이 지금 3%. 이 고용 호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히 외신에서 요즘 많이 나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 트위터나 이런 데에서도 대량 해고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대량 해고를 하고 있는데도 왜 실업률이 3%일까? 이 고용시장에서 이렇게 해고된 사람들을 다 받아주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인지 덕분인지 모르겠어요. 미국의 군수기업들 엄청난 호황이거든요. 그런 데서 다 받아주고 있고 또 서비스업도 덩달아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뭐 AI가 등장하면서 계산원들 다 잘릴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뭐 요 얘기는 나중에 시간이 될 때 다시 좀 깊숙이 얘기해 보고요. 아무튼 고용시장이 이렇게 호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파월이나 연준 의원들도요. 금리 더 올려도 되겠네. 경착륙 안 하겠네. 연착륙 할 수 있어. 이렇게 자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시그널에 대한 시장 반응이 궁금하네요. 파월과 연준 의원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시장은요. 정반대예요. 또 이게 재밌다는 겁니다. 통상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매파적으로 앞으로도 더 올릴 것이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주식과 채권 바로 반응을 보이죠. 특히 주식시장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채권 금리도 폭락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뉴욕 증시 정반대였다고 합니다. 주요 증시 모두 상승 마감했어요. 나스닥은 2%, S&P 500도 1.05%, 다우는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0.02%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이 금리와 가장 상관관계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나스닥 지수 지난달에만 무려 10% 넘게 올랐거든요. 1월 상승률만 따지면 지난해 1월 이후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대요. 나스닥이 이렇게 지수가 폭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식시장만 이러느냐? 미국의 2년물 국채 금리 이게 기준금리와 가장 연동이 많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오늘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전 거래일 대비 2.54%가 올라갔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2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몇 %냐? 4.1이에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네요. 연준이 결정한 기준금리 하단이 4.5잖아요. 상단은 4.75. 근데 2년물 국채금리는 4.1. 이상하죠.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장은 파월 의장이 앞으로 금리를 계속 올릴 것이다 라고 했던 말, 못 믿겠어. 너 뻥치는 거지?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 한마디로 파월 의장의 발언, 연준 의원들의 발언, 블러핑, 멍카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파월이나 연준이 아무리 뻥카를 날려도 난 결코 속지 않아. 내가 바보야? 내가 왜 걔네들 말에 속아?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 그리고 발표, 요것과는 반대로 시장이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궁금해질 수밖에 없겠죠. 과연 파월 의장의 블러핑이 통할까요? 시장의 이런 자신감, 고집이 통할까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주식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몇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앙드레 코스톨라니 강아지. 경불진에서도 여러 차례 이 이론 설명드렸잖아요. 이탈리아 경제학자가 얘기했던.
이 강아지가 아무리 주인보다 앞서가거나 뒤처지려고 해도 튼튼한 줄에 묶여만 있다면 결국 강아지는 어떻게 됩니까? 주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도 그 얘기 드렸어요. 물론 푸들이나 이런 조그만 강아지라면 그러겠죠. 근데 강아지가 골든 리트리버처럼 힘이 엄청 세다면 주인을 끌고 다니기도 하잖아요. 시장도 기대 심리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늘 앞서가기 마련이다라는 이야기들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잘못된 방향으로 앞서 나갔다가는 결국 이 이론처럼 돌아오기도 하죠. 하지만 시장이 힘이 세다면 골든 리트리버라면 오히려 끌고 다니기도 하고요. 이 강아지 주인은 연준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싸움이 누가 더 셀지는 당분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판단은 어떠신가요? 혹시 저에게 묻는다면 연준의 힘이 더 세지 않을까라는데 500원을 걸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금리 가지고 너무나 많은 언론들과 전문가들이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거든요. 곧 연준이 동결을 하고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한마디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골든 리트리버처럼 시장의 힘이 더 세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과연 그럴까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연준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창용 하는 총재도 여기도 고집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아무래도 시장보다는 연준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결국 시장은 골든 리트리버가 아니라 푸들 정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경굴진의 판단이 맞을지 틀릴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경굴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굴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